벤스 미국 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둘 다 40대의 아주 연부역강한 부통령과 국방장관이죠. 그 자리에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should be sparing in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which is the men and women who are willing to put on the uniform and put their life on the line for this country. We shouldn't send them everywhere. 자,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미군을 아껴서 배치해야 된다. 아무 곳에나 보내면 안 된다. 자, 아무 곳. 자,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주한미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시사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인용해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곳에 미군을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은 해외 주둔의 여러 곳에 가 있는 미군의 그 파병 규모, 지역 등에 대한 어떤 재조정, 감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28,500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우도 그렇죠.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는 직접 그 어떤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참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 지금 벤스 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장관 취임식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중국의 군사 위협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주한미군을 앞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기능을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기능 위주로 주한미군의 기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심상치 않은 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측근이 한미연합훈련의 이 중단 가능성, 그러니까 줄이거나 아예 스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미 국방부 당국자가 그 RFA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연합 훈련을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중단할 수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데 대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네. 예, 이 당국자는 이제 물론 올해의 한미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된다라는 걸 전제했지만,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고, 특히나 트럼프의 또 다른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부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도 고려할 만하다. 네.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워딩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한반도를 둘러싼, 주한미군을 둘러싼,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교롭지만요, 앞서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번, 그 전에 한 번 이제 그 공군 대대급 군사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가지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무성 성명에서 자기네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을 이제 다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북한의 자기네 주권을 좀 안정되게 보장해주면 앞으로 트럼프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한미훈련 있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번 메시지는 조금 또 신트럼프 정부와 고려를 원한다는 면에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쪽에서도 이 파도가 몰려오면서 이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미국의 통상을 틀어준 그런 강요죠.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한국 기업들에게 준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예,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 이 보조금의 집행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29일 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했냐면, 자,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법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그 예정대로 집행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말할 수 없다. 네. 내가 직접 읽지 않은 무엇에 대해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는 바로 우리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이런 기업들이 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때려서 관세를 많이 물리면 미국의 공장들을 짓고 와서 미국서 직접 생산하고 미국의 노동자들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라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보조금을 굳이 지어서 미국의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쓰느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새 정부에서는 보조금은 하나하나 필요성을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주더라도 되게 깐깐하게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설 연휴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문을 계속 미국 증시는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이 중국에서 날아온 저가 AI 때문에 아주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자, 우리 반도체 업계도 지금 오늘 장 열렸는데 상당히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불과 80억 원의 어떤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오픈 AI의 챗 GPT, 이 챗 GPT의 최신 버전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바로 이제 중국산 AI 딥시크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보다 언어는 비슷한데 예. 수학은 오히려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필적, 어떤 경우는 더 뛰어난 능력을 아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딥시크라는 중국산 AI가 등장한 것이 그야말로 미국 경제, 또 우리 경제까지 지금 일종의 공습과 같은 어떤 파괴적인 어떤 그 태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미국을 강타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AI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또 그 엔비디아에 바로 그 납품을 하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제 연휴 끝에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SK 하이닉스가 여기는 지금 9% 이상의 주가가 하락이 되는. 장중에서는 두 자릿수로서 빠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역시 이러한 그 중국산 AI 돌풍의 어떤 파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머리도 잘 안 빗는다는 부스스하게 생긴 중국의 30대 청년이 일으킨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친구들 너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이 딥시크가 미국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자, 이런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려 이제 14억 건이나 무단 도용하는 14억 건. 예, 네. 건수로 이제 14억 건이면 저건 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야말로 머리도 안 빗는 그런 더부룩한 총각이 저런 사건을 일으키니까 지금 AI 계통에서 지금 충격적이고,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은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로 남의 기술을 빼가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런 또 IT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스타트업이 이제 암암리에 이런 걸 사용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위협으로 지금 무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그 AI 기업들이 너무 비싸게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80억 원 정도로 개발했다는 이 딥시크가 각광을 받는 건데, 그게 훔쳐서 한 거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또 하나의 문제가 지적됐어요. 딥시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선택적인 답변입니다. 뭘 물어보면 무슨 뭐 시진핑, 천안문 광장,
중국 내 언론 자유 그러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 왜 그러느냐? 중국 당국이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기 때문이라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또 포인트인데 이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1989년 그 천안문 사태 시 뭐 대학생이 탱크를 막는 이런 아주 좀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되는 질문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고 또 뭐 2022년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제 주석단에 앉아 있다가 뭐 시진핑 기분 나쁜 말하니까 이제 퇴장해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끌려나갔죠. 예, 사실상 끌려나간 셈인데 이런 걸 이제 질문하면은 거기서 선택적으로 중국 당국이 정보 당국이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답변이 나오도록끔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그 위험성이 있고 이런 기술이 사실 다른 나라와 이런데 이제 침해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도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허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외국 사람들 또 서방 국가에서 야 저런 거 값싸다고 사들이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험성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그만한 이제 IT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미국의 IT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